자, 지금부터 피아 지방법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세 명이서 단촐하게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김나우 변호사님 안 나오시면 조회수가 반으로 뚝 떨어지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아, 알 수 정말. 없어요. 이거 제목을 어그로 끌 거예요. 김한국을 넣을 겁니다. 네, 그래요. 예. 마치 있는 것처럼 예, 그렇죠. 입간판 하나 세워놓고 해도 되는데 입간판은 없네요. 오늘.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자, 우리 저 소재인 변호사님도 총선 가족이에요.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아버지 소병훈 네. 의원님, 광주 갑, 그렇죠. 네, 광주, 갑이죠. 경기도 광주가 네. 예, 출마하셨는데 어떻게 좀 어떠세요? 이제 초대 선거운동 좀 하고 계시죠? 그 예. 선거운동을 원래 직계 가족이 명함을 돌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 명함 돌리는 게 지금 다 쉽지 중단이 않죠. 예. 되어서 거리에서 사람을 만날 수가 네, 없어요. 또. 그래가지고 좀 뭐 그냥 저는 일단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 경선을 치르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경선 지역으로 발표돼서 네. 그래서 네 일단 경선 결과가 잘 면접 나와요. 보셨겠네요. 네, 면접은 보셨어요. 네. 아니 이렇게 좀 소 의원님 이제 옆에서 따님이라고 이렇게 사람들께 말씀도 드리고 그러면 되게 많이 좀 좋아하세요? 아니면 에이 뭐 하는 거야? 막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에이, 뭐라고 한 이유가 뭐가 있어? 아니 우리? 그냥 왜 이유 없이 네. 뭐 어디야 민주당이야? 막 괜히 이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예. 뭐 어때요? 직접 현장에서 이제 있어 보시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제 명함을 돌리잖아요. 명함을 돌릴 때 이제 명함을 받으시는 분들의 그 표정이나 네. 말투나 얼굴만 봐도 제가 제 스스로 여론조사 기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게 드러나는구나. 확 예, 드러나요. 예, 예, 이게 예. 아이고 이러면서 받으시면서 아이고 나 잘 알아요 이러고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그냥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보고 가시는 분들이 심지어는 있고 그거 놓고 가세요. 이런 네, 사람도 그런 있어요. 분도 있고 네. 되게 좀 매몰차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면서 싫어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리액션이 다 다르군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명함 주면 거의 버리는 건 일상다반사죠 거의. 그렇죠. 근데 네. 뭐 명함을 버리면 또 그게 바닥에 떨어져서 주셔야죠. 광고가 된다고 이게 이제 또 주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명함 주지 버리면. 말라고. 네. 아니 네. 그건 뭐 벌금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그런 쓰레기 건- 뭐 이런 걸로. 누가 버리는 제가 거? 버린 게 아니니까요.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이 사람들이 버려서. 그거를 예. 다른 사람들이 버리면. 아, 예. 그래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예. 소재인 변호사님 아버지가 소병철 후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맞아요. 이것도 댓글에서 많이 봤어요. 소병철 검사님. 예, 전 검사. 전 아니, 검사님. 전 검사님이죠. 전 그렇죠. 검사님. 그분은 저희 아버지는 소병훈이고 네네. 그분은 소병철님인데 아 그러네요. 혹시 형제지간 아니시고? 그게 제가 그 법조계 종친 법조인 모임이 있거든요. 네네. 예, 예. 거기에서 한 번 뵀었어요. 아, 그래요? 네. 종친이시긴 네, 하구나. 같은 예. 소시역 종친이신 것 먼 같습니다. 친척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그러면. 있어요. 예, 예. 네. 자, 저랑 그러나 황교안 당대표랑 먼 친척인 예. 것처럼. 그런 거 수도 그런 얘기 뭐하러 하세요? 도움도 그럴 안 될 수 거예요. 괜한 얘기를 했나? 예.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소병철 그 전 검사의 딸이 아니라 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님. 네. 경기도 광주 갑. 그렇죠. 경기도 광주 갑. 네.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 이 소재인 변호사 만나시면 좀 많이 안적해 주시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또 많이 또 응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기간에 뭐 좀 많이 좀 찍어주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렇죠. 절대 안 되잖아요. 오늘 준비해 온 게 그거예요. 아 그렇군요. 사전 선거 운동에 사전 대해서. 선거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저도 지금 많이 공부를 해왔는데 그래도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오늘 네네.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광고 하고 그러면 한번 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네네. 이 김용민이 이제 민주당의 트라우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아, 누굽니까? 저거 동명이인의 김용민 변호사. 예. 그래서 그럼 전략 괜히 추천됐던데. 쓸데없이 예. 인지도가 높아가지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름 여러분, 인지도가 그 높죠. 김용민하고 저는 뭐 아. 본관도 다릅니다. 본관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전혀 이름만 갖다 좀 알아주시고 또 그분은 뭐라고 안 하세요? 와가지고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이름을 예. 뭐 내가 지었나 내 이름을? 그리고 또 예전 어. 김종민 의원이라고 어. 충남 논산에 네. 그 양반도 그 2012년 총선 때 논산 계룡. 김용민의 형으로 또 소문이 나가지고 낙선을 하셨어요. 그거 봤을 땐 때문일까요? 지가 실력이 없어서 낙선한 건데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뭐라도 이런 없구나.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네네네. 것 같은데 또 뭐 아주 뭐
예. 파급력이 네. 어마어마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김용민 변호사 동명이인이고 김종민 의원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도 만나 뵌 적도 없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광고로 바로 갈까요? 광고 가시죠. 네, 예, 여러분 예. 오늘 아,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스테이크가 왔어요. 들어왔어요. 스테이크. 예, 스테이크 아이고 왔어요. 오늘 아유, 김남국 씨가 정말. 굉장히 좀 슬픈 하루네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요. 친구 먹을 복이 없네. 아. 지난번에는 참치회 나왔을 때 안 나오셔가지고 맞아. 참 안타깝게 하시더니 예. 자, 여러분. LA엔 뭐가 있습니다. LA 갈비죠? LA 갈비. 뉴욕은 스테이크입니다. 뉴욕은 스테이크. 좋네요, 자, 좋아요. 예. 설성목장에 피터 루거 스테이크. 아, 이름도 고급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단돈 8,000원대 뉴욕 스테이크 3대 맛집 중에 하나인 피터 루거 스테이크 8,000 하우스에 원이요? 예. 8,000원대네요. 장난하지 마시고 무슨 스테이크가 8,000원이에요? 말도 안 돼. 8,000원 맞죠? 8,000원 이요? 맞아요. 8만 원 예. 아니라? 아니요. 와. 예. 피터 루거 스테이크 하우스에 부채살 스테이크 맛보시기 먹어보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검색창에 피터 루거를 검색해 보시면 알아요. 피터 루저가 아니라 피터 루거.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스테이크 하우스 중에 하나로 125년 전통의 예약 없이는 먹을 수 없는 그야말로 뉴욕 맛집입니다. 그렇습니다. 피터 루거 스테이크가 유명한 이유 육즙 가득한 프리미엄 진짜 부채살 맛있다. 스테이크에 너무 맛있네요. 새콤한 맛에 피터 루거 소스 그리고 거기에 부드러운 프랑스산 이즈니 버터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진짜 맛있다. 피터 루거 스테이크 요거는 이제 이름만 베낀 것이 아니라 공식 제휴를 냈어요. 그래서 고기와 소스, 버터를 그대로 구성한 상품입니다. 피터 루거 스테이크를 맛있게 즐기는 법 뜨겁게 달군 팬에 네. 센 불로 앞뒷면을 각각 2분씩 스테이크의 표면을 빠르게 튀기듯 익혀서 겉은 바삭 속은 아, 너무 촉촉하게 맛있다. 구워줍니다. 동봉된 이즈니 버터를 팬에 녹이면서 스테이크에 계속 끼얹어 주세요. 버터의 기름으로 코팅하는 과정을 통해 육즙을 가두고 스테이크가 고루 익힐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다 구운 다음에 바로 드시지 마시고 3분 정도 접시에 기다려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육즙이 골고루 퍼져서 더욱 맛있는 스테이크가 됩니다. 진짜. 자, 와, 진짜 맛있는데요. 너무 이 맛있어요. 동봉한 피터 루커의 그 특제 소스를 스테이크에 뿌려서 맛있게 한 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피터 루거 스테이크 190g 한 팩 8,950원. 8,000원대인데 사실은 50원 빼서 8,950원입니다. 피터 루거 스테이크 190g 3팩은 25,350원. 6% 추가 할인. 6팩은 47,400원. 12% 추가 할인에 이건 또 6팩 이상은 무료 배송입니다. 아니 이거 스테이크를 이 가격에 먹을 수 없어요. 이거는 정말 와 엄청난 가격입니다. 정말 그래서 8,950원이면 한 팩에 그러니까요. 와.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요. 세상에 예, 그렇죠. 해자네요, 해자 이거 진짜. 예. 자, 피터 루거 스테이크 특제 소스 373ml는 별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이제 국내 맛집 음식뿐 아니라 뉴욕 최고 맛집의 스테이크도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와,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아유, 스테이크의 최고 부위는 전 부채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위입니다, 딱. 부채살이 어느 쪽이에요? 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그냥 부채살이 맛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살치살, 부채살, 뭐 이런 쪽. 한 드셔보세요, 일단. 와. 아이고. 저에 너무 맛있으니까. 진짜 소스를 너무 세게 찍어가지고 오! 맛있죠? 와. 육즙 장난 아니죠? 완전 뉴욕에 간 느낌이네. 아. 너무 제대로예요, 맛있어요. 뉴욕 가보셨나들? 아, 전 가봤죠. 저 한 번 예. 가봤어요. 저는 2번 갔습니다. 와. 예. 아, 그래요? 아. 뭐 공연 때문에 가셨나요? 네? 공연 때문에? 낙곰수 공연 때문에. 아, 나 꼼수 뉴욕에서 했구나. 저 뉴욕 갔다가 그 왜 큰 광고판 많이 붙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흑인들한테 한번 당했어요. 어떻게? 저한테 갑자기 CD를 주더라고요. 우리 자유인애들 이제 이 힙합 앨범 나왔다. CD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서 인종차별도 없고 동양인들 이렇게 무시 안 하고 나한테 나 키도 작은 나한테 이렇게 CD도 주는구나 해서 아 고맙다. 아 잘하고 가겠다. 근데 갔는데 어디 가냐고. 돈 내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돈 줬어요 그냥. 아, 예. 어떡해. 그러니까 한번 눈탱이 한번 맞고 왔습니다. 가가지고. 저 틀어봤어요 그래서? 예? 틀어봤어? 안 태웠죠. 화가 나가지고 듣지도 않았어요. 공 CD를 가능성 있어. 네. 공 CD.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아니면 뭐 이상한 영상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예. 그 예전에 그 왜 그 저 국도로 다니는 시외버스 네네. 휴게소에 항상 뭐 시계를 파는 사람, 카메라를 파는 사람
있죠. 올라옵니다. 어떤 분이 노트북을 20만 원에 판다는 거야. 뭘요? 노트북을. 오. 그래서 그때는 뭐 100만 원 넘던 때였는데 20만 원 내고 누가 샀어요. 차는 떠났는데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노트가 있어요? 노트가 들어있는 게 노트. 컴퓨터가 아니라. 너무 어떡해. 단순하다. 정말. 진짜 노트가 있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나저나 이 스테이크를 먹으니까 뉴욕의 그런 나쁜 기억들이 싹 지워지는 맛이네. 와 이거 참 뉴욕을 다시 가고 싶은. 뉴욕에 나쁜 네.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네네. 그 가가지고 그분과 다시 악수할 수 있는 그런 맛이네. 야 정말 맛있어. 아니 근데 어떻게 이거 시즈닝이 돼 있는 거예요? 저 잠깐만 줘보세요. 어떤 거? 그거. 아. 시즈닝이 돼 있는 건가? 아니면 자, 설마 보여드릴게요. 이거 안에를 좀 보자고. 열어봐라. 뜯어야 되는 건가? 돼 있네요. 시즈닝이 돼 있네. 다 이게 양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붓기만 하면 붓기만 되고, 하면 되는 거군요. 여기 다 소스도 들어있고요. 여기 뭐 이거 버터죠 이게. 예, 버터까지 그냥 캠핑 갈 때 좋겠다. 딱 가가지고 그냥 팬 뜨겁게 달가가지고 이거 넣고 버터 넣고 양념 딱 찍어서 먹으면 야 이거 진짜 예술이네. 사랑받는 아이템입니다. 딱 보니까 정말 맛있네. 맛있다. 아버지 소병훈 후보가 네. 저 뭐 이렇게 캠핑도 가셔서 이렇게 고기도 구워주시고 그러셨던 적이 있어요? 아, 저희 아버지는 네. 저희가 어렸을 적에 이제 삼남매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을 되게 많이 데리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낭만적이시다. 좀 유명했던 게 이렇게 말해도 되는 학교 빠지고 여행 가고 막 이랬어요. 그 시대. 그 시대에. 그 시대는 그게 불가능해. 요즘에는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 되는데. 시대부터 뭔가 되게 깨어 있으셨던 거죠. 야 그래서, 부럽다. 그래서 바다도 되게 많이 다니고 바다, 산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아빠 친구분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어. 저는 학교 안 가면 하늘이 두 쪽 나는 줄 알고. 네. 아버지한테 엄청 혼나는데 여행을 데려가셨네요. 네. 부럽네요, 부러워. 요즘도 그럼 같이 여행도 좀 다니시고. 요즘은 워낙 다들 바빠가지고 만나기가 그러시네. 어려워요. 그 아버지가 내가 듣기로는 소재인 변호사님이 문재인 할 때 그 제인이 아니라 네. 영어로 제인. 네, 맞아요. 그때 그 자네. 제인이에요. 네. 저희인이에요. 네, 제인. 왜 그렇게 이름을 주셨나 봤더니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제인, 해외에서도 제인. 그거는 아니고 아니,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엄마가 그 뻥친 거예요. 어머니가 뻥을 치셨어요. 아니 목사님이 뻥을 치시면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머도 아빠가 유머, 되게 예. 깨어 있는 분이라는 게 느낀 게 또 제가 이제 80년대 초반생인데 그 시대에 영어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의사가 돼서 이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인수를 펼쳐라 라는 의미에서 외국에서도 쓰기 쉽게 제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그럼 의미는 비슷하네요, 진짜. 의미는 의미는 비슷한데 비슷하죠. 근데 좀 더 감동적이네. 그리고 그러면서 우편에서 옛날 우편에서 제 이름 뜻까지 다 찾으신 거예요, 아빠가. 제자, 인자를 옛날 무슨 우편에서. 제자에 무슨 인자예요? 근데 이거 혹시? 말하면 되게 좀 창피한데 네. 제자가 네. 예쁘고 고울 제자예요. 인자가 왕사슴 인자예요. 아. 예쁘고 고운 왕사슴이란 뜻인 거예요. 정말 웃기네요. 그걸 아빠가 그 옛날 우편에서 찾아서 그때 그 이름을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한자 이렇게 한자 이름을 쓰잖아요. 그러면 제 이름은 일반 우편에는 없는 거예요. 제 오, 한자가. 그 정도예요? 그래서 와. 그래가지고 좀 근데 요즘에는 있더라고요. 네. 아버님이 되게 그 생각을 많이 하시고 정성 들여서 지어주신 이름이시네요. 아버지가 이제 이런 출판 쪽으로도 아주 좀 크게 맞아요. 일가를 이루신 분이세요. 소병훈 네, 의원께서. 또 아빠 자랑하러 아유, 그러니까 해야 돼요, 이때. 예. 네, 이때 뭐 그냥 김나욱 변호사님도 안 계시는데 제가 그냥 저희 아빠 자랑이나 하고 좋습니다. 좋아요. 너무 맛있다. 와. 아마 9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던 분들이라면 사나 어린이라는 책을 아마 다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사나 거예요. 어린이? 사나 어린이. 그게 어떤 책이냐면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2학년 네네. 때 학교에서 도서 바자회를 하는데 이제 책 욕심은 있어가지고 이제 도서 목록을 이제 가지고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나 이 책 좀 사주세요 이렇게 막 졸랐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빠 이거를 보시더니 그때 당시에는 뭐 사주셨는지 안 사주셨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걸 보시고 저한테 읽힐 만한 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왜요? 그 시절에 그 시절의 책들은 뭐 아직쯤, 해외 그 동화책들을 번역한 거라던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에게 읽힐 만한 뭐 창작 동화류가 거의 전혀 없었던 전무하던 시절이었던 예.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읽힐 책을 만들기 위해서 산하출판사라는
그 회사를 산하 어린이라는 그런 어떤 창작 동화를 런칭을 오. 하신 거죠. 임프린트라고 할 수 있는. 임프린트가 그러니까 하여튼 뭐 브랜드. 네, 그렇게 그거를 하신 거죠. 아예 그러면 내 아이에게 읽어줄 책을 출판사를 만들듯이. 예, 아예 그냥 원래 출판사를 하고 계셨는데 저 때문에 동화책 출판사가 된 동화책 거예요. 출판사를 네, 만드신. 그러면서 이제 거의 멋지시다. 뭐 몇 개월에 한 권씩 막 책을 막 찍어서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한 50권인가 60권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동화책들을 읽으면서 자랐는데 이제 그 동화책에서 본 내용들이 뭐냐면 아마 참나무 선생님, 뭐 전태일 그리고 뭐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를 위한. 뭐 비 오는 날 일하는 소, 뭐 생명이 들려준 이야기 등등 굉장히 유명하고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 그 책들의 내용은 뭐냐면 주로 이렇게 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약자들, 네네네. 소외된 계층을 이렇게 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동화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동화책들을 읽으면서 좀 되게 좀 사회에 대해서 사회적 배려도 배려에 배우시고. 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네. 예, 예. 야, 그래요. 네. 그게 다 베스트셀러도 많이 됐던. 베스트셀러 많이 올라갔죠. 아마 황현희 씨도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그렇죠. 2살 차인가요? 2살 차이가 날 예, 거예요. 예, 예. 근데 아마 초등학교 8인가요? 초등학교 예, 예. 때 아마 그게 도서 목록에 있었을 거예요. 있었어요. 지정 도서에 예. 아마 분명히 산하 어린이가 몇 권은 있었을 거예요. 오, 야, 그 정도로 굉장한 책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이 없었으니까. 네. 그 출판사가 바로 아버지가 만드신 출판사. 네, 맞아요. 아, 아, 그럼 그래요. 본업은 출판업을 출판업을 하셨던 하셨대. 거군요. 그렇죠. 그전 또 민주화 운동도 하시고. 민주화운동 네, 하시고. 하셨죠. 그렇군요. 아, 이건 또 몰랐던 또 사실을 또 이렇게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또 듣게 그래서 되네요. 아버지가 어떤 당 의원들과는 달리 그 일생이 공익을 위한 삶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까? 네, 소병원 의원의 삶이. 네. 이렇게 얘기해도 뭐 선거법 위반은 아니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이게 뽑아라 조심해야 이 말만 돼요. 안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후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은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투표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후보를 소개하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를 좋은 뽑아라, 분입니다. 투표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건 절대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좋은 일 하셨잖아요. 이런 것까지는 그렇죠. 되고. 이분이 이런 일을 그런 얘기 하셨다 하면 이렇게 좋지. 얘기하는 거는 얼마든지 또 괜찮죠. 대단하시네요. 이분이 뭐 이렇게 이거. 나쁜 일을 했다라는 것도 그것도 괜찮죠.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 정보 제공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디테일하게 네. 잠시 후에 광고 후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죠. 예. 아, 스테이크가 너무 맛있다고. 네. 너무 맛있었어요. 우리 싹 다 비웠어요. 예. 그거 아, 마지막으로. 우리 소 변호사님은 변호사. 그 저기 남동생분은 이제 성악가. 네. 또 한 분. 여동생은 디자이너예요. 야, 이 사회를 위해서. 아, 세 분 다 직업이 다 다르시네요. 네, 전문 재밌죠? 전문 직종에도 계시는 분들이고. 장녀신 거예요, 그러면? 네. 또 동생분 성함은 어떻게 해요? 여동생이요? 네. 아, 안 돼. 얘기할 수 없죠. 그래요? 그럼요. 그거는 사생활이니까. 아, 그런가? 네. 위키 뒤지면 다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알아볼까요? 전화 통화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그 진도 나갑시다. 네. 예, 이제 그 법리 오늘- 해석을 해봐야죠, 네.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예. 우리의 그 시간을 채워주실 분은 소재인 변호사님. 예. 사실 뭐 지금 굉장히 핫한 게 선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그렇죠. 것도 다 선거 때문인 네. 거고 그 선거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그러니까 사전 선거 운동에 대해서 좀 왜냐면 굉장히 애매해요. 이게 그렇죠. 저도 좀 알아봤더니 네. 뭐 밥을 뭐 누가 사고 심지어 나는 그것까지 있더라고요. 형님. 나는 직업이 개그맨이잖아요. 네. 그럼 나는 그 후보에게 마이크를 받아서 예를 들어 뭐 인사할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황현입니다. 뭐 친한 분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웃기면 안 된대. 아. 그게 재능 기부가 돼서 되는구나. 그게 또 안 된다네. 아, 그래요? 그게 또 그 법이 있어. 그래가지고 아니, 개그맨이 개그맨이 안 웃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노래를 하래. 노래? 아, 노래는 네. 노래는 상관없어. 가수는 노래를 하면 안 되고 가수가 웃기면 되는 거고 개그맨은 가서 노래를 해야 돼. 그럼 내가 또 그랬지. 그럼 노래하다가 웃으면 어떡하냐. 그것도 해석을 또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해석을 또 해야죠. 네. 아니, 근데 김학도 형 같은 경우에는 네. 모창도 하는 분이야. 성대모사 하잖아요. 성대모사. 그 모창은 그럼 또 옛날엔 됐어, 그게. 옛날에 됐어. 옛날엔 됐는데 요즘에 이게 좀 안 된다고 그러고 저도 약간 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러면 야 이건 뭐
저 아예 야 잘 됐다 오히려 핑계 대고 안 가야겠다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네, 그게 네. 제일 편하실 것 같고요. 와,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예. 자 우리 차근차근 한번 네, 좀 차근차근 알아보죠. 예, 저희 예. 오늘 주제로 가져온 거는 네. 그 민주당만 빼고라는 그 칼럼에 대해서 준비를 인밀이, 해온 거거든요. 인밀이 칼럼. 인밀이 네. 칼럼이요. 그 칼럼을 저도 읽어봤는데 보니까 이슈가 많이 됐어요. 이슈가 많이 됐죠. 네네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신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이러면서 이제 여당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쭉 비판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는 거예요.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는 말이 과연 그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느냐, 선거법 위반인가? 선거법 위반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먼저 법조문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딱 세 조항만 알려드릴 테니까 네 조항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만 꼼꼼히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실 거예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공직선거법 58조, 58조의 2, 59조, 254조 이 네 조항만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선거운동은 보통 정의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고요. 광범위하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 같은 거는 선거운동에 포함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이라는 게 또 있는데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투표하자. 독려하는 거죠. 예, 투표하세요. 투표합시다, 꼭 이번에 여러분들. 투표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런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하면 이거는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금지가 되는 거예요. 아 어느 당 뽑지 말고 투표합시다. 네,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런 거죠. 투표하세요. 그러면서 민주당 투표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선거운동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거를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자유롭게 민주당 찍으세요. 네. 뭐 누구 찍으세요. 뭐 어디 찍으세요. 다 할 수 있어요. 선거운동 선거 기간 전 중에. 15일 정도 전에. 4월 아마 올해는 4월 2일인가부터 네. 시작이 될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두 주 전에, 두 주 전에. 2주 전에. 네. 그때 하는 거는 얼마든지 괜찮은데 지금은 그 전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돼요. 바로 지금 이 기간. 이 기간에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선거운동 중에서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선거운동 허용되는 선거운동이 있어요. 허용되는 게 그렇죠. 또 있고요. 지금 이 이 시점에서 시점에 서용 가능한. 네, 가능한 선거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하나야 할 수 있는데 다만 다음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가능하고요. 네. 이건 뭐 당연하죠. 네, 예비 서명훈 후보자. 의원님 같은 그쵸, 경우. 그거는 해야죠. 아 그래서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민주당 뽑아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 거군요. 아, 뭐 그랬어요? 예. 뭐 그거는 가능하죠. 뭐 예비 후보. 그러니까 예비 후보니까. 후보니까. 그거는 뭐 가능하시겠죠. 네네네.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하는 거는 얼마든지 괜찮아요. 문자 메시지로는 지금도 뭐 누구 찍으세요, 어디 찍으세요 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이메일이죠. 예, 예. 전자우편인데 뭐라고 돼? 제가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전자우편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시스템. 여기에 SNS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카톡이 들어갔겠지. 쉽게 얘기해서 카카오톡이나 뭐 들어가겠죠. 들어가겠죠. 그런 그거는 거겠죠. 예. 문자나 뭐 이런 거랑 비슷하는 거겠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선거운동 하는 거는 지금도 괜찮아요. 근데 근데 사실은 몇 년 전에는 네. 그거 한 10년 전쯤에는 SNS도 안 됐었어. 없었죠. 안 됐었어. 안 됐었어요? 안 됐었어. 그 트위터, 페이스북 때 있었는데 네네. 그걸로 선거운동하는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했는데 결국에는 저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그거를 그 불법 선거운동으로 하는 것은 지나치다 표현의 자유다. 그런 판단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카카오톡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 추정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페이스북 메시지라든가. 예.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면 안 되고요. 아.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전송하는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1대1로 보내거나 20명 이하로 보내는 건 얼마든지 한 사람씩. 가능해요. 네, 한 사람씩 보내는 건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약간 문자 메시지가 더 편법위를 쓰더라고요. 뭐 국정 보고서 같이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처럼 안 하고 제가 이번에 국정에서 무엇을 이뤄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또 보내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포함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현역 의원들이 의정 보고의 방식으로 의정 보고, 맞아요. 문자를 예. 보내는 거는 허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늦게 하시려는 분들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면 그게 허용이 안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것도 아마 다 규율되는 게 따로 있고요. 근데 네. 역효과가 났던데 나는 보고 뭐 이렇게 보내 자꾸 막 이런 아, 그럴 생각을 수 하는 있죠. 사람도 맞아요. 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게 예. 좀 복불복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254조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자 메시지나 뭐 인터넷 홈페이지 그런 거 방법을 제외하고 네.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자, 자, 좀 이 들어볼까요?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네.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칼럼에 여기에 들어가냐 안 핵심이 1mm 들어가냐 칼럼. 이건 거예요. 예. 이건 문제 안 돼요. 선전 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신문, 뉴스통신,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등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징역 또는 400만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원이야. 것은 어느 당 어느 후보를 지지하라, 반대하라.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자유로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이 후보를 찍어라 말라라던가 그러니까 당선되거나 되게 하지 못하는 행위는 못하는 거예요. 예. 되게 복잡하죠. 이거 몇 번 생각을 하시면서 정리하셔야 그러면 돼요. 잠깐 여기 그 법 조항만 봐서는 민주당만 빼고는 만약 고발을 하게 된다면 해석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는 있죠. 부분이 있네요. 있는 거예요. 어느 있는 정도는. 거예요. 문헌적 네네. 해석에 따르면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게 저기 근데 거의 고발 안 했잖아요 그동안. 예. 특정 정당이라고 돼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거는 특정 정당 이름이 안 들어갔으니까 조금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시비가 걸릴 수가 없어. 네. 왜냐면은 한일전, 한당, 일당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만 한일전이라고 했을 때 어느 당 대 어느 당 뉘앙스가 이렇게 그 예. 연상은 할 수 있어도 특정이 되는 게 아니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그 인미리 칼럼, 경향신문 칼럼은 민주당만 빼고 그렇죠. 투표하라. 여기에 딱 들어가는 이거는 거죠. 뭐 명백하지. 문헌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돼요. 일단은. 근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지금 네. 제가 헌법재판소 판례랑 대법원 판례를 이제 하나씩 들고 왔어요. 네네네. 이게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이제 그 20대 총선 당일에 오마이뉴스 기자가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난하는 칼럼을 언론사 홈페이지에 올린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경우죠. 오마이뉴스.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선거운동이라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총선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총선 당일에 지금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 걸린 거예요. 네네네. 근데 1심에서는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문제가 나왔군요. 네, 이거는 뭐 정치적 표현의 자유다 뭐 이렇게 보신 거죠. 네. 근데 항소심에서는 이게 선거운동이다라고 해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네. 대신 선고를 유예했어요. 좀 경미하다고 해서. 그리고 대법원은 이 선고 유예를 확정했어요. 선거유예인데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네요. 그렇죠. 예. 기자가 이제 상고를 해가지고 이제 네네네. 이건 좀 부당하다 해서 대법원 갔는데 결국은 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난하는 칼럼을 그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기간에 언론사 홈페이지에 올린 거는 선거운동이다라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거죠. 대법원에서, 거기에 따지면 지금 이 인미리 칼럼은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이 되는 그렇죠. 거죠. 신문에 실린 거니까 종이로 그렇죠. 실렸으니까. 이게 뭐 SNS로 하셨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됐겠죠. SNS. 그러니까 이제 진중권 씨는 민주당 빼고 뭐 녹색당 같은 당 찍어라 이런 말 했는데 네. 그게 처벌이 안 되는 이유가 SNS. 때문에. SNS니까. 근데 이거는 신문에 실렸단 말이야. 같은 그렇죠. 일이라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도 기존의 칼럼들 봤을 때 이런 종류의 글들을 좀 종종 봐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관례상 고발을 안 했던 것이지 만약 고발을 고발을 한다면 했다면 다 걸릴 수 있는 아니, 것이다라고 내가 봐야 되는 겁니까? 정말 신문을 한 거의 15년 동안 열심히 아침마다 읽었는데 네네. 칼럼도 다 들여다봤지만은 경향신문의 이런 칼럼은 비슷한 칼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보면은 뭐 그냥 반정부 삐라지. 근데도 그 사람들도 그렇다 할지라도 어느 당 찍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안 썼어. 아예 그렇죠. 대놓고 얘기는 안 했다. 대놓고 이렇게 찍어라 찍지 마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예전에 가장 노골적인 칼럼으로 우리가 사설로 기억하고 있던 게 바로 2002년 대선 당시 조선일보의 사설이었어요. 그 전날에 정몽준 후보가 이제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2002년에 뭐 하셨어요? 그때 저도 뉴스 보고 있었어요. 어. 2002년 개그맨 준비할 때네. 아, 그러네. 진짜요? 네, 항상 대학로에서 공연할 때. 아. 그 집 앞에 찾아간 거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렇지, 야, 예. 그 밤새도록. 소 변호사님 2002년 대선 때 뭐 하셨어요? 저 그때 공부하고 있었던 것 아, 같아요. 공부하셨어. 그러네요. 예. 네. 그때 궁금하네요. 대선 당일에 했던 사설이 뭐였냐면은 정몽준 노무현을 버렸다. 정몽준 노무현을 버렸다. 이 네. 사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선 당일에 그 배달됐던 신문.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유권자들이 이 사설 읽고 노무현 찍지 말라 그런 취지로 아. 이제 그 사설을 실었겠지. 그게 어디예요? 네. 조선일보. 조선일보. 어. 아, 오늘 하루 전국의 유권자들은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며 투표소로 향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고 유세를 함께 다니면서 노무현 후보의 손을 들어줬던 정몽준 씨마저 노 후보는 곤란하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이제 최종 선택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이거야. 네네네. 얼마나 그 굉장히 돌렸네요. 머리를 많이 굴렸어요. 그렇잖아요. 굉장하네요. 아, 예를 들면 노무현 후보의 손을 들어줬던 정몽준 씨마저 노 후보는 곤란하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이제 유권자들도 정몽준 씨를 따라가야 한다. 이러면은 이게 아, 이게 선거운동이 됐어요. 이건 뭐 신문의 품격도 던져버리는 거지. 근데 이게 사실은 또 이때는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또 신문에서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대신에 그럴 경우에는 이게 있겠죠. 제가 선거 아마 그 보도와 관련한 심의기구가 있을 있어요. 거예요. 거기에 걸릴 거예요. 그 공직선거법에도 6조인가에 그 언론사의 공정 보도 의무가 있어서 네. 아마 이 인미리 칼럼도 지금 뭐 형사 고발은 취하됐지만 네. 언론 중재위원회인가 어디서 그 네. 권고 거기서 심의가 징계 있군요. 조치는 아마 받았을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은 이 칼럼을 쓰면 보통 그 시스템이 칼럼 써서 내가 뭐 예를 들어 거기 뭐 국장이나 데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글로 보내면은 거기서 이렇게 한번 보고 기사에 실잖아요. 당연하죠. 저도 칼럼을 쓰긴 하지만 네.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서 오케이가 떨어졌으니까 실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임미리 씨한테 다 막 네.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이걸 그대로 필터링 없이 그 실어준 맞아요. 경향신문에도 그러니까요. 이 손가락질 해야 돼요. 맞아요. 그 데스크의 결정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좀 이거 있는 것 봐봐. 같아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이렇게까지 벌거벗고 덤비진 않아요. 아 근데 되게 꼬았다. 예, 꼬았지. 야 네. 똑똑해 예. 역시 보면은. 그러니까 조중동도 그 선을 넘지 않는다고. 근데 이거 완전히 이거 선을 명백하게 넘은 거예요. 이거는 좀 일단. 세긴 했어요. 그 네. 내용 자체는. 근데 이거를 표현의 자유로 봐야 된다라는 분들도 어느 정도 그렇죠. 계시긴 해요. 그래서 지금 황현희 씨. 예예. 황현희 씨가 처음 웃겼습니다. 황현희도 칼럼을 쓰다니. 와, 날 너무 비웃는 읽으셨어요. 방송 해야 돼 이거. 날 너무 비웃는 거 아니야 이거. 아 형님 왜 그런 것만 골라드는 거예요 오늘? 아니, 뭐처럼 웃겼는데. 아, 그래요? 우리 재밌었다고 얘기해 주는 여러분들께 겁니다. 웃음을 드렸다면 만족합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웃음을 드려야죠.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칼럼 어디다 쓰셔요? 아주 뭐 스포츠월드라고. 아, 예. 진짜요? 좋네. 한번 찾아서 세계일보. 읽어봐야겠다. 좋아요. 예. 그럼. 검색해서 한 번씩 뭐 읽어주시고 댓글 좀 남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그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실은 저도 지금 선거법 자체는 굉장히 너무 엄격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요. 이 선거법이 개정되어서 좀 더 표현의 자유를 맞아요. 보장하는 측면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일단 이 칼럼은 현행법에는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요. 사실 법이라는 게 제일 좋은 게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선거법을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어디까지가 어려워요. 선인가,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넘는 것인가도 전후자 그 정치하시는 분들도 잘 이해를 못할 네. 정도니까 그걸 좀 완화해줄 필요는 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아니, 들긴 나도 해요. 네. 임미리 씨의 이런 그 범법은 확실해 보여요. 그렇지만 법에 나는 위반됐다 이거. 그런 이 법이 칼럼은. 난 좋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네. 아니 예를 들어서 왜 어떤 정당에 대해서 좋다 싫다 이런 발언을 못하지? 그쵸. 국민이 예, 예. 그렇죠. 그게 한마디로 그런 맞아요. 칼럼이 실림으로써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서 괜한 편견을 갖고 투표하는 데 있어서 악영향을 줄 수 있을까봐 뭐 그런 건데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아진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어느 누가 무슨 개소리를 하건 그런가 보다 또 경향신문 몇이나 봅니까 사실은. 그런데 뭐 그거 가지고 저는 보긴 합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네. 뭐 그렇게 자유롭게 의사 표시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반대하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막 모든 언론들이 지금 임미리 씨를 막 굉장히 뭐 투사처럼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엄청 떴어요 갑자기.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다가 뭐 그 핍박받는 의로운 사람으로 매기가 하는데 만약에 네. 김어준이 뉴스공장에서 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통합당, 미래통합당, 예. 미래통합당 빼고 투표합시다. 이런 말하면은 과연 지금 지금 그 언론들이 김어준 두둔할까? 아니야. 이 임미리 씨는 지금 자기들 코드에 맞으니까 저렇게 막 추앙받고 그러는 것이지. 그 무슨 표현의 자유 때문에 그렇게 추앙받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중잣대로 지금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건 표현의 자유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지만 그건 그림상 그런 것이고 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라디오 MC를 그만뒀습니다만은 라디오 MC도 무슨 법 보니까 네. 라디오 MC, 그러니까 시사 프로그램 MC는 네, DJ. 특정 정당, 특정 후보, 특정 해서는 안 정당에 돼요. 이제 가입돼 있지도 않아야 하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 발언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겠네요. 반대 발언을 해서도 안 되고. 그 진행자에 한정된 거죠? 그렇죠. 예, 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 예를 들면은 방송사가 공정성을 추구하고 싶다 그러면 모두 다 균질화되게 뭐 아무 입장 표명도 하지 말고 그냥 5대5 기계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 똑같은 2시간이라도 2시간은 민주당 지지자, 또 2시간은 뭐 미래통합당 지지자 이렇게 해서 MC를 배치하자고. 차라리 오히려. 네, 그래서 이제 방송이 많으니까 네. 예를 들면 A 방송은 골라 듣게. A 방송은 오전 7시에 민주당 지지자, B 방송은 오전 7시에 뭐 미래통합당 지지자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주자. 내 입장은 그거예요. 그래서 시청률을 한번 보자. 어떻게 나오나? 아니 뭐 시청률이야 그건 뭐 어떻게 나올지는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네네. 그렇게 해서 MC도 나름대로 자기가 뭐 세상 바라보는 식견이 있고 또 자기 가치 기준에 맞게 누구에 대해서 호불호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뭐 너의 입장도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지금 21세기 우리 국민들의 높아진 정치 의식에 어울리지 않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거에 목말라신 분들이 이렇게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유튜브는 지금 그렇게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공중파의 환경이 좀 많이 바뀌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지금 지상파가 갈수록 좀 위기를 만나는 이유는 지상파가 뭐냐면 광고도 안 붙고 이런 뭐. 터무니없는 이런 예. 규제와 그 원칙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도- 임미리 씨가 이렇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칼럼 내용은 굉장히 좀 퀄리티가 떨어져요. 예, 뭐 그냥 무슨 완전히 인상 비평으로. 좀 퀄리티는 좀 없더라고요. 저도 이거 꼼꼼히 읽어봤는데 네. 퀄리티 좀 없어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고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면 고발은 안 했어야 된다라고 좀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 다 취하했으니까 또 그 얘기 더 했어 뭐. 그런데 진짜 오늘 또 사과하셨더라고요. 예. 뭐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은 안 하는 게 들어요. 더 낫지 않았겠느냐? 근데 예. 그 분명한 것은 임미리가 법을 어긴 건 맞아요. 근데 이거 경향신문이 법을 어긴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미리 씨가 뭐 이게 민주당이 소를 취하했는데 이걸 갖고 나한테 사과하라. 이건 개오바지. 개오바야. 결국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도 사과를 하긴 했어요. 예, 사과를 하긴 해가지고 잘 일단락 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런 칼럼을 고발을 해서 오히려 더 긁어 부스럼을 좀 만든 것이 아닌가? 그래요. 뭐 그런 좀 생각도 들긴 하네요. 뭐 나만 게 좀 칼럼이 좀 질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나 했는데 서재인 변호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유시민 이사장도 네. 저질 칼럼이라고 오늘 말씀하셨다고 하네. 아 그래요. 예, 그래요. 하여간 참 뭐 개인의 생각이니까 네. 칼럼은 칼럼에서 멈춰. 네, 근데 저도 이제 균형 있게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게 또 있는데 네네.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대법원 판례였고요. 네.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례가 있냐면 이게 또 헌법재판소까지 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건 말고 겁니까? 예전에 그 예전에? 노무현 예, 대통령 예.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이제 하면서 그 선거운동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그때 당시에 당시에, 그쵸. 선거운동이다 대통령의 그때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선거운동에 해당되느냐가 이제 또 판단 대상이 됐는데 그때 네네. 헌법재판소가 좀 기준을 좀 더 어떻게 보면 객관적 기각된 내용이죠. 기각된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 정의는 똑같아요. 공선법상 선거운동이란 뭐 당선, 뭐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라는 건 똑같은데 이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 의사가 네네.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한다. 어렵죠. 그래서 선거운동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행위의 목적성이에요. 이게 내가 선거운동을 하는 목적이다. 이건 선거운동을 하는 목적이 아니다. 이 목적성이 이제 판단의 중요한 기준인데 네.
이거는 이제 목적성이라는 건 매우 주관적인 요소이고 그 자체로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능동성이나 계획성 같은 요소로 상대적으로 객관화될 수 있는 요소를 통해서 이 목적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유추해 나가는 거군요. 유추해 예. 나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헌재가 그 유추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았던 게 특정되거나 적어도 특정될 수 있는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여야 하는데 당시에는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아니하였고 네네. 그다음에 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뭐 그런 알 권리를 보장할 측면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 같아요. 그 대통령의 발언이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아, 이거는 계획적이고 능동적으로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었다. 그냥 자, 튀어나와 이건 선거운동이 버리다. 예. 아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재명 지사가 사실 그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TV 토론회 와중에 상대방이 막 추궁을 하는 가운데서 그렇죠. 이것도 연관이. 그것도 돌발적이죠. 그래서 예, 이제 예. 수동적으로 또 그렇게 해서 방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적극적인 선거운동으로 해석해가지고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그렇죠. 내렸는데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저쪽에서 계속 시간은 없는데 추궁에 들어오니까 수동적으로 방어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법정신, 이 판결의 정신으로 보자면은 이재명 지사는 그건 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적용을 한, 그러니까 약간 좀 융통성 있게 좀 예, 그렇죠. 표현의 자유를 적용을 한, 이제 적용을 표현의 하는 건데 자유를, 예. 이제 그렇지만 저는 이런 견해에 따르더라도 네. 인밀이 이건 사람은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입하면 어떻게 여기에 되는 겁니까? 대입하면 그래도 네. 저는 이제 이건 좀 어떻게 능동성이나 계획성이나 뭐 목적성 이런 거는 이제 그분의 어떤 배경이나 뭐 경력이나 칼럼은 계속 생각을 해서 쓰는 아니면 거잖아요. 네,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이거는 유죄일 가능성은 50%보다는 넘는다. 이게 왜 라는 그러냐면 생각이에요. 또 중요한 게 이게 그 칼럼 내용 중에 일부분만 하면은 조금 판사가 뭐 사람들이 칼럼을 잘 읽지도 않을 뿐더러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그거 갖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제목이 그러니까 민주당만 빼고 민주당만 빼고면은 그게 큰 문제였던 이게 핵심이란 거야. 그러니까요. 예, 이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경향신문을 이용해서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라는 이게 딱 이 사건의 어떤 제 해석이. 그리고 예. 그동안에 그 양반 변호사님 이건 어떻습니까? 그 임미리 씨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그러니까요. 그게 봤을 때 네, 그것도 한나라당에도 있었고 네. 그리고 하여튼 비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활동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면 때는 보수가 뭉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반민주당 성향이고 이 사람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경향신문에다 기고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 그리고 선거에서의 민주당 패배를 적극적으로 선동했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법원에서 이거 봅니까? 당연히 그런 걸 보죠. 그래서 아무튼 그 네. 특히 뉴스나 이런 데서 칼럼이나 이런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제가 아까 읽어드린 거를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네네. 어떤 유의를 하셔야 유의를 되는 해야 게 돼. 이제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런데 선전 시설물이나 인쇄물이나 방송, 신문, 뉴스, 잡지, 간행물 이런 것에는 민주당 빼고 찍어라. 지금은 하시면 안 될 거예요 아마. 선거운동 기간에. 그 대신 민주당 빼고 찍어라 이거를 SNS에 하시는 건 괜찮죠.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이런 거는 괜찮죠.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